잘못하면 떨어질 수도 있어. 충전이 2시간이나 걸려 의아했습니다. 힌지 설계가 주된 요인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위치인데요. 전원 버튼이 기기 우측에 있기 때문에 저는 Z 플립 6를 정말 갖고 싶었습니다. 디자인과 기능이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이번에 직접 구매해 사용하면서 실제로 느낀 장단점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사실 저는 바형 폰만 줄곧 쓰다가 이번에 폴더블로 처음 넘어왔는데요. 모든 게 신기하고 장점으로 보였습니다. 특히 접어서 보는 커브 화면이 매력적이었죠. 게다가 날씨에 따라 배경이 바뀌어 신기했고요. 하지만 어느 제품이건 단점도 있기 마련이죠. 지금부터 Z 플립 6를 쓰면서 어떤 점이 좋았고 반대로 무엇이 불편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AI 기능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이건 개인마다 사용 범위가 천차만별이라 Z 플립 6 기기 자체로만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장점은 이거 하나로 끝납니다. 많은 분들이 폴더블 구매를 망설이는 이유가 접거나 펼쳤을 때 주름이 신경 쓰여서죠. 제가 직접 구매하고 사용해본 솔직한 말로 이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저 역시 이것 때문에 구매를 망설였는데요. 이번에 주름이 정말 많이 개선돼서 만져도 티가 거의 안 날 정도로 매끄럽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안 나는 건 아니지만 저처럼 폴더블을 처음 써보신다면 과연 이게 문제가 될까 하는 수준이죠. 실제로 전작에 비해 60% 개선됐는데요. 체감이 될 정도로 이질감이 거의 없습니다. 접었을 때 굴절되는 부분의 반사율도 확연히 줄어들어 상당히 잘 보이죠. 아마 Z 플립 3 이하로 쓰셨던 분이면 이번에 체감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 외에 배터리와 카메라 사양도 전작에 비해 큰 변화를 보였는데요. 배터리는 4000mAh로 약 8% 향상됐습니다. 저는 한 달 평균 데이터가 100GB나 될 만큼 하루 중 많은 시간을 휴대폰에 쓰는데요. 저녁 때까지 인터넷과 게임을 많이 해도 배터리가 20% 이상 남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메인 카메라 화질도 개선됐는데요. 50메가픽셀로 전작 대비 4배 이상 좋아졌습니다. 사실 일반인이 느끼기엔 잘 모를 수 있고 사진작가나 대형 인쇄물 작업자처럼 전문성이 필요한 분들은 체감이 많이 되죠. 그리고 저는 이걸 왜 홍보를 안 하나 싶을 정도로 의아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스냅드래곤 8 3세대가 탑재됐잖아요. 이 칩셋을 통한 이미지 처리 기술로 영상을 훨씬 안정적으로 찍을 수 있습니다. 전작보다 흔들림이나 화질 저하가 훨씬 줄었죠. 제가 뛰면서 촬영하며 확실히 느낀 건데 짐벌을 사용한 것처럼 엄청 부드럽습니다. 격하게 뛰어도 화질 손상이 거의 없는 편이죠. 빠르게 회전 촬영을 해도 결과물이 좋습니다. 이게 바로 새로 탑재한 칩셋의 성능이죠. 자, 그럼 이제 단점을 얘기해볼까요? 우선 충전 문제입니다. 사실 이건 제품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제가 가진 거치대형 무선 충전기의 경우 충전이 잘 안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접거나 펼쳐도 동일한 현상을 보이는데요. 이것만 그런가 해서 다른 거치대도 해봤는데 마찬가지로 충전이 안됩니다. 혹시나 해서 플립을 거치대 상단까지 올리니 그제서야 충전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아마도 거치대의 충전면과 플립 6 배터리의 규격이 서로 안 맞아서인 것 같습니다. 결국 애매하게 걸쳐서 충전해야 하는데요. 잘못하면 떨어질 수도 있어 조금 불안합니다. 사실 이건 거치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당연히 충전이 잘 되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 외에 일반적인 케이블 충전은 잘 되죠. 두 번째는 발열 문제인데요. 사실 이건 장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고사양 게임이나 다중작업을 할 때 발열이 생각보다 빨리 느껴지는데요. 체감상 5에서 10분이면 최대치인 47도를 찍고 휴대폰 하단보다 상단이 더 뜨겁습니다. 근데 끄고 냅두면 그만큼 빨리 식는데요. 새로 탑재한 베이퍼 챔버 때문으로 보입니다. 휴대폰 면적 3분의 1 크기의 냉각 시스템인데 열을 빠르게 확산하고 식히는 역할을 하죠. 해부도에서 상단에 위치한 걸 볼 수 있는데요. 챔버가 있는 상단이 먼저 열을 내기 때문에 하단보다 더 뜨겁게 느껴집니다. 사실 이건 베이퍼 챔버의 기능이 정상 작동하는 신호라 볼 수 있는데요. 휴대폰 전체 온도가 조절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챔버 자체의 역할로만 봤을 때 성능 면에선 휴대폰을 오래 쓸 수 있어 장점인데 사용 면에선 불편할 수 있어 단점으로 보이죠. 그렇다고 이것 때문에 배터리가 빨리 닳거나 화면이 버벅이는 문제는 딱히 없습니다. 세 번째는 폴딩 문제인데요. 저는 플립을 처음 사용해서인지 몰라도 펼칠 때 가볍게 벌어질 줄 알았습니다. 예전 피처폰처럼 한 손으로 쉽게 열릴 줄 알았죠. 근데 조금 뻑뻑하다고 해야 할까요? 엄지손가락 하나만으론 잘 안 올려져서 웬만하면 두 손으로 열게 됩니다.
괜히 한 손으로 힘을 주다가 떨어뜨릴 수 있죠. 실제로 두 손으로도 약간 힘을 줘야 하고요. 제 생각에 아무래도 열기 어려운 이유가 단순히 휴대폰 무게 때문은 아닌 것 같고 힌지 설계가 주된 요인으로 보이는데요. 여러 번 접고 펼쳐도 견고해야 돼서 관절 부분인 힌지에 힘이 가해지면 저항력 때문에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또 90도 상태에서도 쓰는 기능들이 있어 더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설계했겠죠. 폴더블의 핵심 요소라 어쩔 수 없지만 한 손으로 열기 힘든 건 조금 아쉽네요. 다음은 지문인식인데요. 잠금 화면 해제나 결제에 쓰는 기능이죠. 저는 바형폰만 쓰다가 넘어와서인지 몰라도 디스플레이 하단에 지문인식이 익숙했습니다. 양손을 번갈아 쓰기에도 편리하고 정면에 보이기 때문에 정확히 갖다 댈 수 있죠. 하지만 G 플립 6는 측면 에어리어 방식인데요. 우측 전원 버튼에 내장된 센서를 이용합니다. 디스플레이보다 넓은 면적을 쓰기 때문에 지문 인식률이 높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문제는 위치인데요. 전원 버튼이 기기 우측에 있기 때문에 만약 케이스를 끼고 있다면 잘 보이지 않아 아래에 있는 볼륨 버튼에 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중앙이 익숙했던 분들은 처음 적응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죠. 사실 저는 아직도 종종 헷갈립니다. 개인적으로는 휴대폰을 펼쳤을 땐 바형폰처럼 디스플레이 하단에도 생겼으면 하네요. 마지막 단점은 기본 구성품인데요. 구매해서 보면 C타입 케이블은 있지만 정작 연결체인 충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쓰던 충전기로 꽂았는데 충전이 2시간이나 걸려 의아했습니다. 뭔가 싶어 플립6 사양을 다시 확인해보니 최대 충전 전력이 25W였던 건데요. 하필 제가 그동안 썼던 모델이 갤럭시 S10이라 여기에 썼던 15W 충전기로 연결했던 거죠. S20부터 25W가 지원되기 때문에 비교적 최근 모델을 사용하는 분이라면 충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는데요. 만약 저처럼 S10, G 플립 3 이하를 쓰시는 분은 G 플립 6 기본 구성품에 충전기가 없기 때문에 빠른 충전을 원하시면 따로 구매해야 합니다. 이유를 찾아보니까 환경보호 때문에 최근 모델들의 충전기를 제외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G 플립 6 장단점을 알아봤는데요. 폴더블 폰의 주요 단점이었던 주름 문제를 크게 개선하고 배터리와 카메라 성능도 전작에 비해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특히 주름에 대한 걱정은 덜어도 될 만큼 이질감이 줄어 사용감이 매끄러졌죠. 하지만 일부 문제로 남을 수 있는 무선 충전의 불편함, 빠른 발열 문제, 한 손으로 펼치기 어려운 힌지 설계, 지문인식 위치, 그리고 기본 구성품의 부족함이 다소 아쉬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폴더블만의 기능성을 고려한다면 G 플립 6는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이죠. 현재 구매를 계획하신다면 제 경험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